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의 바이블, 배례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비자 수요 도출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수요 함수라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라는 기본기부터 다시 한번 다져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수요 함수가 뭔지 딱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완전 대체제라는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수요 함수를 도출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기대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바로 소비자의 최적 선택. 우리에게 주어진 돈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큰 만족, 즉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경제학 공부 좀 하셨으면 아주 익숙하시죠?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저기 저 무차별 곡선 하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산선이 정확히 한 점에서 스치듯 만나는 바로 저 지점. 저기가 바로 소비자의 최적 선택점입니다. 이 지점의 의미가 뭐냐? 바로 내가 마음속으로 두 상품을 바꾸고 싶은 비율, 즉 한계 대체율이 시장에서 정해진 객관적인 가격 비율과 정확히 같아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가격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내 소득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만약에 삼겹살 가격이 갑자기 폭락한다거나 제 월급이 2배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의 최적 선택점도 바뀔 겁니다. 바로 그 변화를 예측하게 해주는 지도, 그게 바로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먼저 지금 현재의 가격과 제 소득 수준에서 제가 고른 가장 만족스러운 상품 조합, 예를 들면 치킨 한 마리에 맥주 2병,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유식한 말로 수요 묶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분석은 바로 이 수요 묶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만약에 치킨 가격이나 제 소득이 바뀔 때마다 저의 이 수요 묶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관계를 하나의 공식으로 쫙 정리한 것, 그걸 바로 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거의 마법의 공식 같은 거죠.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치킨의 양, 즉 X1은요, 치킨 가격 P1, 맥주 가격 P2, 그리고 내 소득 M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변하면 내가 치킨을 몇 마리 살지도 당연히 변하겠죠? 그걸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는 식입니다.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배리안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demand function is the function that relates the optimal choice, the quantities demanded, to the different values of prices and incom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 함수라는 건 결국 내 마음속에 이상적인 선택과 내 지갑 사정이라는 현실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다리만 있으면 우리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딱딱한 이론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걸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 바로 완전 대체제의 세계로 들어가서 수요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와 펩시, 아니면 카스와 테라 같은 관계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 곡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똑같아서 그냥 일정한 비율로 바꾸기만 하면 만족도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직선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하고 만나면 최적 선택은 대부분 이렇게 X축이나 Y축 어느 한쪽에 완전히 딱 붙어버리는 구석해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둘 중 하나에 몰빵한다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의 선택은 정말 단순해요. 예산선의 기울기, 즉 가격 비율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즉 나의 선호도. 이 둘 중에 뭐가 더 가파른지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첫 번째 경우 1번 상품이 2번 상품보다 단 1원이라도 싸다? 그러면 소비자는 가진 돈 전부를 1번 상품 사는데 씁니다. 몰빵하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 2번 상품이 더 싸면 볼 것도 없죠. 당연히 2번 상품에 전부를 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가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뭘 싸도 만족도가 똑같으니까
예산선 위에 있는 어떤 조합을 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지극히 합리적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간단한 논리를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수요 함수입니다. 보세요. 가격 조건에 따라서 수요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최대값이 되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죠. 자, 재화의 1의 가격 P1이 더 싸면 내 소득 M을 전부 쏟아부어서 M분의 P1만큼 삽니다. 반대로 재화의 1이 더 비싸면 P1이 P2보다 크면 그때는 하나도 안 사요. 0이죠. 만약에 가격이 똑같으면 그때는 0개부터 M분의 P1까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양을 사도 다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내용의 핵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요라는 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고를 고르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최적화 문제의 결과물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특히 완전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이 아주 단순해서 오로지 상대적인 가격만 비교해서 더 싼 쪽에 몰빵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극단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콜라와 펩시 같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처럼 하나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반드시 같이 써야만 의미가 있는 상품들, 즉 완전 보완제의 수요 함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